목차가 크게 세 답은 되어 있습니다. 다들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학교에서 내 좀 참 무시하는 개념이었어요. 그거 뭐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지. 책 읽기 싫으네요. 바빠. 바쁘면 내 영어 잘하기 하기 어려운데. 영어학습 과정의 몇 가지 원칙. 이 어머니들이 무턱대고 막 학습지 또는 학원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원칙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아이들이 없다고 그러면 영어 포기합니다. 그건 아니니까 이건 이제 주어진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우리 아이 영어 학습 환경 만들어주기, 어떻게 하면 영어를 돈 안 들이고 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은 멘세코 마르가니와 영어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수능에서 만점 받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 도서관에 이 책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그런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그러면 잠수대라는 사이트를 들어보실 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입소문으로 이렇게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테고 두렵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저 영어학습 환경 만들어주기 해놓고 또 두 단원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아이와 함께 대화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들 아이와 함께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뭐 아이와 함께 영어로 자주 대화하고 이러래. 그래서 동감을 가져요. 저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안 다녔다는 이야기 했어요. 예. 예.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정점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대구 인지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저 비상동에서 앉아있어요. 다니다가 4학년 때 이제 분교돼가지고 대구 비산초등학교 전화 왔어요. 4학년 1학기 때 비산초등학교 4학년 반장을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정점이죠, 정점.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다가 잘 안 되니까 섬유공장, 당시에 우리 어머니 섬유공장을 다녔는데 이 섬유공장이 일거리가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직종은 겨울이 되면 일감이 없어가지고 공장 문을 닫고 쉬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죠. 이걸 보고 이제 일본말로 힘아진다 이렇게요. 힘아진다. 이런 말 아시는 거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직종의 공장에 기술가 들어가지고 우리 친척집으로 다 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반장하다가 갑자기 친척집으로 보내지게 됐어요. 그게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던 시기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그거로 이제 6군데인가의 초등학교를 거쳐서 겨우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못 가고 이랬으니까 제가 영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죠. 검정고시 통해서 대학 갔는데
검정고시를 할 때 주로 뭘 하는가 하면 암기 과목 중심으로 하죠. 검정고시는 제가 칠 때 9과목 쳤는데요. 과목당 40점 밑으로가 하나도 없고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영어나 수학 이런 거 이제 40점 겨우 넘기고 뭐 어떻게 찍고 뭐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거 이제 높은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어머니들보다 영어를 가장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들 자신감 가지라고. 실제로 제가 작년 가을에 여기 감성초등학교에 2번 강의하러 왔었는데 11월 14일 날 2번째 왔어요. 그리고 15일 날 제가 미국 출장을 갔거든요. 5주 동안 이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만 딱 말할게요. 뉴욕에서 제가 플로리다 반도로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아틀란타라는 미국 남부에 아주 큰 도시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여행객이 많고 물동량이 많은 그런 대공항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짐 찾을 때 어떻게 하는 거 지하철 타고 가서 찾아요.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대공항은 뭐 조금 걸어가서 컨베이어 벨트에 가면 짐 나오잖아요. 거기 지하철 타고 가서 찾는다니까. 우리 길장국 가면 시급하잖아요. 가면. 근데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됐어요. 그 이제 한 서너 시간 쉴 시간이 있었어. 오전에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아틀란타 공항에 내렸어요. 4시간 남았어. 배가 고프잖아요. 공항 내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먹을 만한 게 있는가 찾아봤어요. 뭐 주문할 데가 없어. 그래도 겨우 이제 찾은 게 통닭파는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딱 눈치를 딱 가서 보니까 저게 제일 그래도 간단하고 주문하기 쉽겠더라고. 그래서 줄을 섰잖아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문을 내가 가장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생각했는 게 이게 실화예요. 작년 12월 초에 있었던 실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쪽팔리지 않고 이 통닭을 주문해서 허기를 채울까 싶어가지고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번쩍 들면서 two legs 닭다리 2개 돌라 이 말이지 이제. 그리고 부위별로 이렇게 모아놨거든. two legs 이래서 못 알아듣을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가 계속 투를 해서 못 알아듣고 할 수 없이 내가 그 유리창을 막 부숩듯이 가르치면서 요거 아 그래도 못 알아듣어요. 보통 통닭집 가면 메뉴가 이렇게 천장에 보면 이렇게 뭐 1번 해가지고 뭐 플러스 뭐 해가지고 세트바디로 세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이제 넘버 4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하죠. 그냥 간단한데 저는 뭐 그런 데 안 가봐가지고 몰라가지고 넘버 4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쇼윈도 있는 유리창에 있는 통닭 담아놓은 거 보면서 다리를 가리키는 투 레그스 그냥 아무 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시간당 막 나오고 뒤에는 줄 서 있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입 다물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뭐 아무거나 몇 개 담아주더라고요. 레그 닭다리 안 담고 용돈을 몇 개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먹는 거예요. 원래 이거 시킬 때 닭다리만 시키면 안 되고 샐러드나 뭐 이런 거 또 서브 메뉴가 있죠. 근데 알아들어야지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노 무조건 이제 닭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그 다음부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노 몇 군데 계속 가면서 노 그냥 나중에 또 나오는 거 닭만 상에 날개 몇 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있잖아요. 막 트렁크는 큰 끌고 다니지. 그래서 겨우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앉는 데 왔어요. 앉는 데 와가지고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콜라도 있고 그 다음에 오이 피클도 있고 뭐 다 있네. 내만 닭만 딱. 아이고 그래서 땀 닦고 한 5분 쉬다가 눈치 싹 봐가지고 내가 딱 살펴보니까 저쪽에 따로 빨대하고 뭐 피클하고 따로 맡은 데 있더라고. 거기 가서 또 싹 가져온 거예요. 또 딱 살펴보니까 마실 게 없잖아.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음료수 또 하나 받아와가지고.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이야기하면 제 영어가 이렇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수능에서 만점 받았다고. 근데 왜 이런 말 해요? 어머니들이 용기를 내시라고.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가 여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가 여부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막, 찜질방인데 와가지고 꼬마들 데리고 가면 영어로 말을 하고 이런 엄마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애 영어 잘하는데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잘하면 잘하. 엄마는 영어를 잘하는데 애가 못 따라와봐요.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러니까 부모는 영어를 몰라도 된다. 전혀 못해도 상관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몇 가지. 그러나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 학습 과정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영어 학습에 이렇게 노출시키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원칙이에요. 우선요, 시중에 수많은 영어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학원도 있고 학습지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학습하는 거죠.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외우고 뭐 어떻게 하는 이거 학습이라고 해요. 학습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그 언어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언어를 몸에 받아들이게 되죠. 이걸 보고 습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습 방식은 습득과 학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학습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할지를 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영어 교육 이론가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 하면요.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 어떤 환경인가죠.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주로 나누는 게 이 두 가지예요. ESL 해가지고 최소한 물론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모국어는 그냥 애 나와가지고 그냥 굴러다니게 하면 어느 날 말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국어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국어가 아닌 경우도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ESL 해가지고 영어가 제2 외국어인 환경, 이 세컨드 랭귀지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죠. 영어가 그냥 아예 모국어인 환경이 있어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뭐 이런 데는 영어가 그냥 모국어니까 뭐 이런 논의가 없죠. 잘.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영어가 제2외국어로 이제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미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습득하면 되는 거죠. 모국어는 아니지만 제2외국어로 공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언어에 노출시키면 이게 영어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습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EFL 환경이에요. EFL, 잉글리시에 이제 포린 랭귀지가 외국어다 이 말이죠. 영어가 아예 외국어인 경우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죠.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모국어이거나 제2외국어인 경우처럼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시키기가 영어에 아이들이 접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래서 옛날부터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습해야 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들어가면 처음 알파벳 배우고요.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면서 비동사 am, is, are 이런 거 배우고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지내요. 이게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 이론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윤선생 같은 걸 해도 윤생이 항상 주장하는 자기 브랜드 표가 뭔가 하면요. 윤스 밸런스드 프로그램 이렇게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균형 있게 가르친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학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시간 빨리 고생했죠. 외우고 단어 외우고 암기하고 문법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듣기는 잘 안 되고 말하기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 뭐 이런 이상한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왔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좀 흐름이 달라졌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상사 주재원이나 아니면 교환 교수나 또 뭐 있지? 뭐 하여튼 유학 가거나 뭐 이런 이제 가족들이 외국에 나가서 좀 살다 보면 그 집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영어에 노출되니까 그 귀가 뚫히고 이래가지고 막 영어를 말하고 막 이렇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습득한 것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걸 잘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국에서 영어 동화책, 영어 비디오 이런 걸 막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집에서 그런 걸 계속 보면서 그 감을 유지하고 막 이랬죠.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에 가면 유명한 학원들이 귀국자녀반이라 리턴이반이라고 하죠.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아이의 영어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턴이반 만들어가지고 그런 반에서는 그 원어민 그 선생하고 애들이 소수로 4명, 5명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원어민 선생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라 햄버거 가게도 가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러면서 대화를 다 영어로 하는 그런 방식이 선진적인 부분을 사이에 있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고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전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 그러니까 영어에 쉽게 노출시키는 작업이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사이에서 이걸 처음 시도한 사람이 그 제주도에 사는 심돌이 아빠라고 있어요. 심돌이라고 유명한 영재인데 어머니는 잘 모르시겠죠. 이거 아주 오래된 책이라서 이 도서관에 없을 거야. 심돌이 학습비밀이라는 책을 이 아빠가 냈어. 그리고 이 신도리라는 아이를 일본어하고 영어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보통 사람들 지금 학원 보는 문법 공부 이렇게 안 하고 영어 CD를 요즘은 CD 하는 개념이 잘 없는데 요즘 DVD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영화 같은 거 CD에 구워서 봤죠. 요즘은 DVD 구는데 그러니까 영어 CD 이런 게 이제 영어로 된 동화 CD 이런 거 그런 걸 아이들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그 언어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영어를 굉장히 자유롭게 잘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성과를 가지고 아주 조잡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신도리 학습법. 근데 이 신도리 학습법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자녀 그 아이들 영어 교육에 큰 신드롬을 일으킨 두 양반이 있죠. 하나는 솔빛 엄마라는 분. 이 동안에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빛 엄마라는 분이 신도리 아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솔빛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아이인데 저하고 같이 잠수에서 같이 활동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솔빛의 성과를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그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운영자인 잠순이라는 분이 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 영어를 이렇게 했죠. 하여튼 그래서 대중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의 대세가 됐어요. 대세. 왜냐하면 할 수만 있다면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에 노출시켜서 그냥 읽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죠? 우리 애들 우리말을 어머니들 다 가르친 분이 있어요. 그냥 놔놓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있죠. 제 말이 너무 어렵나? 아니 우리 애기들 지금 저 감삼촌에 사는 아이들 우리말을 엄마들이 가르쳤냐고요. 그냥 나와가지고 여기 눕혀놓고 뭐 부부싸움도 하고 연속도 보고 했죠. 할머니가 뭐 얼르기도 하고 뭐 깍꿍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다 천재인 줄 알았지.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환경을 조성할 수만 있다면 너무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머니도 보나마나 시간 빠지게 애들 영어 학원 돌리고 또는 학습지 하다가 사춘기 되면 대충 농띠 까다가 학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숙제 안 하고 이러다가 대부분은 포기하죠.
뭐 많아요. 예. 그 중에서 일부 재능 있는 아이들이나 진짜 유전자 좋은 아이들은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뭐 좀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포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에 투자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수능 가보면 영어 수능 그 외국어 영어 평균 점수가 한 50점, 40점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 포기해서 그렇죠. 하여튼 이런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의 사이트가 생겨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약 10년 동안 활동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우리 아이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주먹 공부식으로 하다가 우리 아이가 5학년 때 아까 말한 솔빛 엄마라는 분이 울산에 사는 분이에요. 자기 아이를 이런 방식으로 키워가지고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됐다는 거라.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엄마 영어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그 책을 사서 왔어요. 사서 보고 내가 밤에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 야, 이거 복음이다, 복음. 우리 아이 영어 교육을 구원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가슴이 뛰어가 심장이 멎지는 않아요. 이게 진짜예요. 다른 거는 뭐 읽고 별로 뭐 가슴 안 뛴다는데, 저는 딱 읽어보니까, 이야, 이 거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책이 개정 증보돼가지고, 엄마표 영어 연수, 이런 제목으로 시중에 팔리고 있죠. 그리고 설배 엄마라는 분은 초기에 이제 잠수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지금 독립해 나가가지고 그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스라는 외국어 서점이 있는데, 그 애플리스 안에서 이제 부모들 게시판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이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그냥 평범한 부모들이 영어에 노출시킴으로써 그냥 영어를 쉽게 하는 이런 길을 찾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우리 아이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외국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아주 영어를 쉽게 하죠, 쉽게. 몇 시에 시작했죠? 시계 안 보이는데 시계. 10시 반. 10시 반이야. 지금 몇 시에요? 10시 반. 몇 시에 시작해요? 10시. 10시? 자, 이 그래프는 한 인간이 어떤 언어를 습득하는 원리를 이렇게 그린 거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X축은, 괄호축은 입능력, 입력량, 영어에 접촉하는 양을 말해요. 영어에 노출되는 양, 이걸 말하고, 그리고 세로축, Y축은 입력량에 비례해서 표현 능력, 말하기나 이런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가를 보여주는 표죠. 처음에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침묵기간을 얘기해요. 침묵기간. 우리 아이들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구사하기까지 처음엔 어때요? 아무 반응 없죠. 껌뻑껌뻑거리고 그냥 모빌에 눈이나 맞추고 뭐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뭐라고 떠듬떠듬 시작하잖아요. 저는 뭐 우리 애가 그 시기엔 저는 농띠치고 놀하러 다니느라고 보는데 어머니들 다 알겠죠? 저희가 배우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기간을 침묵기간이라고 불러요. 한 언어에 아이가 노출되는데 일정 시간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라. 근데 이제 엄마들은 이게 두려워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DVD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를 한 1년에서 2년을 보면 애들 귀가 뚫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엄마들이 1년에서 2년을 못 견디는 거라. 1년에서 2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옆집에 학원 다니다 보니까 단어 하루에 30개씩 외우면서 자료만 받고 있어. 그래도 저게 나아 보이죠? 이래가지고 엄마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 언어에 노출되다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은 아무 반응이 없다. 침묵 기간이다. 아이들에게 왜 그렇죠? 우리 큰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하면 여러 가지 엄마들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침묵 기간이다. 이 침묵 기간 동안 한 언어에 노출되는 양을 임계량 이렇게 불러요. 이
어느 시점에서 비약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기 직전까지의 양, 이거 물리학 용어인데 임계량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 얼만큼 노출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말문이 트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언어 교육 이론가들이 2000시간 노출되면 임계량을 채운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600시간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고급 언어를 구사하려면 한 10,000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한 2000시간만 하면 그 다음에 영어가 애들 입에서 붙어서 슬슬 돌아다니게 돼 있죠. 2000시간. 자,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우리나라 엄마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하루에 3시간 영어에 노출시키고 약 2년이 지나면 2000시간이 될 거야. 네. 너무 많아요. 많다고? 그래, 많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아이들 생활을 정리 안 시키고 뭐 이것저것 불안해가 다 시키고 나면 이거 절대로 못하죠.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학원에 맡기고 엄마는 불안에 떨다가 적당한 시기에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밖에 없어요. 진짜 이걸 잘하게 하고 싶으면 2000시간을 노출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말문이 트이고 해가지고 수능 영어 듣기 이런 거 장난이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면 영어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꼭 알아야 돼요.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려면 다 똑같은 통과 의뢰죠. 똑같은 코스를 거치. 우리말도 우리 아이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말을 구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량 2000시간 정도의 노출이 필요하구나. 이거 안 하고 학원 보내고 이래가지고 뭐 시험 잘 받기를 바라죠. 그런 거 있잖아요. 고3 갈 때까지 맨날 듣기 훈련해야 되고요. 문강 보내봐. 맨날 듣기 훈련해야 되고 그래도 안 들려가지고 버벅거리고요. 애들은 나중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맞춤하면 무조건 되는데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 애들 다 이렇게 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 애들 다 제가 시킨대요. 그 잠수에 가면 수십만 명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뭐 아빠가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 애보다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인간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단어는 생략한다 했죠. 두 번째 단어는 뭐 외국 학습의 특별한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이런 거 말하고 있어요. 외국 잘하는 특징 없어요. 인간이면 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어는 생략한다고 했어요. 이건 학습할 경우에는 유전자도 좀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좀 좋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애들이 영어를 잘하고 이렇죠. 근데 이건 언어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거짓말 영어를 쏴. 저는 우리말 진짜 잘하거든요. 말 잘하죠. 근데 내 미국 딱 가니까 난 바보더라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미국 가면 비참하다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견해예요. 학자들의 견해예요. 먼저 언어 습득 장치 이런 거 LAD라고 그러죠. 레드. 이 학습지나 학원에서 이거 많이 말해요. 조기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로서 인간의 뇌 속에는 레드라고 하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 미국 유명한 언어학자 촘스키라는 분이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지나면서 소멸한다.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데 소위 말하는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이 불어온 거죠. 근데 이 주장만 있는가 하면, 이 주장대로 하면, 레드 장치 이론 주장대로만 하면,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죠. 근데, 또 다른 이론도 있어요.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한 학습자가 어떤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라. 어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모국어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교양, 습득, 이런 게 있은 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우리말 체육을 충분히 해서 그 언어에 대한 독해 능력 이런 게 좀 갖춰지고 향상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3살, 4살 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가지고 맨날 싸워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해본
노출시키면 여러 가지 폐해 같은 거. 유아들 영어 시켜서 영유 보내죠. 영어 유치원도 막 보내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해도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아이들이 인지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도 잘 모르는 것들이 영어 유치원 가가 영어로 시끌렁거리 봐야 별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라는 경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우리말 구사 능력만큼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말을 어느 정도 하는 만큼밖에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체계가 잘 안 돼 있으면요 영어 독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해야 돼요. 우리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말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난 후에 시작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저는 그 시기를 그래서 솔빛 엄마라는 분은 자기 딸을 4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켰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이런 방식 시킨 게 5학년 여름방학 때. 그리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일찍 시작해요. 일찍. 근데 일찍 시작하면 아주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말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릴 때 영어에 너무 노출시켜가지고 영어는 어른민처럼 하는데 우리말을 못해가지고 우리말을 따로 연습북 보면서 우리가 영어 잘하게 하려고 영어 DVD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말 드라마를 보는 집도 있다니까. 실제로 잠수에 저 아내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중학교 1학년 이전에 시작하면 좋겠다. 중학교 1학년 같으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성실하게만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날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2학년을 딴짓 안 하고 엉뚱한 데 애들 안 돌리고 충분히 영어에 노출시키면 애들 놀라운 성과를 내줘요. 그 시기는 어쩌면 저는 강의 때마다 가서 다 초등 5학년 때쯤 시작해라. 그전에는 우리말 체계를 충분히 좀 해가지고 그죠? 우리말 체계를 잘 하다 보면 창의성도 잘하고요. 독해 능력, 이해력, 사고력 이런 게 잘하거든요. 그 체계가 주는 여러 가지 덕목도 좀 잘한 후에 영어에 접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로 말하는데 이 젊은 엄마들이 말을 안 들어. 대부분 1학년 다 시작하고 제 강의 안 듣는 더 젊은 엄마들은 그냥 뭐 유아들부터 다 하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가 고학년 강의죠. 고학년 강의.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해온 모든 영어는요 솔직한 표현에 따르면 이건 영어도 아니다. 제대로 영어에 흘러 넘치게 되면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들 학원 다니면서 또는 학습자한테 제가 빠지게 외우고 해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잠순에서 나온 책 두 권이고 하나는 솔깃 엄마가 낸 책이죠. 이게 이제 지금도 베스트셀러인데 잠순 애들 소문난 용어고 하나는 인문 로드맵이고 하나는 실천 로드맵이고 실천 로드맵은 좀 더 진화한 거죠. 요거 하다가 이제 저리 가는 거예요. 솔깃이네 엄마 배우에서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저 정도는 최소한 집에 하나 갖다 놓고 늘 이렇게 읽어가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커서 10년 후에 영어를 참 잘하는 아이가 될까 이 고민을 했어요. 왜 5살 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경상중학교 교사로 공부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학교 가거든 영어를 잘하는 애들 전교에 1등부터 10등까지 교무실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뭐로 영어 공부했는지 알아봤나? 내가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진짜로 딱 가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윤 선생님을 했다. 그런데 바로 그만 듣자마자 다음날 우리 애 데리고 5살짜리 애 데리고 윤 선생님을 대명집을 찾아갔어요. 그래 그 어느 중학교 가보니까 영어 잘하는 애들 다 이거 윤 선생님 한다 카대 우리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윤 선생님 영어에서 뭐라 하는 거 하면 되게 아드님은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애는요 생물학적 나이는 50이지만 정신적 능력은 8세입니다.
내가 과감하게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근데 1년 더 키워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다시 윤 선생님.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지 1년 전부터 윤생교육을 시작했어. 그걸 언제까지 했냐? 5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윤생교육 몇 년 했어요? 4년. 5년 6개월 했네, 5년 6개월. 저는 처음에 자랑스럽게 윤생교육에서 발간된 모든 교재를 신축단지 모시듯이. 그래요? 한쪽 우리 아이 방, 한쪽 책장에 쫙 캐비넷에 있잖아요. 쫙 꽂아놓고. 요즘은 윤생교육 교재 보면 막 비닐로 막 카바대가 이래 나오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렇게 책처럼 막 이렇게 하드카바 상자에 딱딱 테이프 담아가지고 멋있게 밖에서 봐도 뽀대나게 그걸 막 이벽에서 저 벽까지 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 이렇게 책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잘 따라하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아까 말했죠. 학습하는 방식이거든 결국. 조선에 사는 모든 영어는 다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부담을 느끼는 거라. 처음에 막, 그 파닉스 할 때는, 알파벳 할 때는 막 우리말로 막 무슨 이상한 스토리 막 진행하면서 막 이러니까 애가 막 좋아가지고 모험 하다가 A 하나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순전히 그렇게 낚였는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계속 외우라는 거예요. 하루에 뭐 통문장 몇 개씩 외우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애 어디 자고 있는데 전화 띵 오면 있잖아요. 우리 애 멀리 나가지고 막 윤생이 교재 찾으러 뛰댕기는 거예요. 전화로 확인 뭐 받아야 되니까 그 교재 찾다가 못 찾잖아요. 그럼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 어떻게 해요? 성질급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안 찾아요. 대본 뚜껑 열리지. 야, 이 새끼야 네 영어 어? 그 소중한 네 영어 책도 어디 놨던지 모르고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 더러워지고요. 애를 뭐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모르면서 영어 선생님 뭐 영어를 하면 뭐 책에 나온 대로 또 대답하고. 그리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한 번 들으래. 윤생영은 상상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듣고 학교 갔다 와서 한 번 듣고 자기 전에 한 번 들으래.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전에는 아빠하고 대화도 하고 사람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그림책 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자기 전에 영어나 시부랑거리다가 이 인간이 한 짓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계장에 가면 닭들이 계란 빨리 낳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불 켜놓고 음악 들어. 닭이 일생 동안 낳을 계란의 양이 정해져 있대. 그러니까 계속 막 활성화시키는 분위기를 음악 막 밝은 음악 틀어주고 불 환히 켜놓고 하면 닭들이 그 계란 빨리 낳고 뒤진대. 근데 윤생하니까 우리 애가 꼭 그런 거 비슷해. 인간이 아닌 거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막 허둥지둥대면서 막 그래가지고 윤 선생 그 아가씨한테 우리는 하루에 한 번만 듣겠습니다. 북한이 이 여자가 막 지랄하는 거야. 아버님 선생은 접니다. 그래서 내가 싸웠잖아요. 너는 애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전화해 우리 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질질 겨우 끌어온 게 5학년 때까지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때 어디 살았는가 하면 저 대명동 가면 미군 부대 있어요. 미군 부대 근처에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 학교에 미군들의 아이들이 놀러도 자주 오고 이랬어요. 그 윤생영을 5년 반 했으니까 미국 꼬마들 보면 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눈지시 가서 한마디 하라고 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짜증을 내줄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거기다가 계속 외워야 되는 부담은 커지고. 아니 우리 애는 아빠도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고 아빠 좀 무섭고 이러니까 성실하게 해요. 책도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이니까 열심히 했어. 잘했어요. 그래서 윤생영어에서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경시대 같은 거. 그러면 대구 대표를 뽑혀가지고 윤생영어 그 제조 공장이 저 충북 옥천에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엄청난 그 강당에서 막 뭐 듣기 시험 치고 막 이러죠. 화상으로 막 서울 애들하고 경쟁하고 하는데 거기도 가고 멀쩡하게 잘했어요. 근데 제가 딱 그런 한계를 느끼게 아 이게 살아있는 영어가 아니고 이것도 학습이구나. 자 그러던 차에 아까 말한 솔빛 엄마가 내 엄마의 영어 방송이 들려요 그랬지. 솔빛 엄마는 저하고 같이 잠수에서 활동해서 잘하거든. 저는 처음에는 그 아줌마가 영어에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줌마가 저 참교육 학부모의 울산 지구전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그런 거 엄마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운동부 출이잖아요.
그것뿐인가 지금 청교육 학부모 우선 지구인학 하면서 저 식민지 언어에 저렇게 환장감을 적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애써 무시하고 저는 잠수년에서도 주로 우리말 책과 관련된 게시판에서 글 쓰고 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소식 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 책 딱 보고 엄마 이거 방송이 들려요. 그걸 딱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막 뛰고 야 지금까지 이렇게 윤수생을 한다고 수없이 많은 돈을 꼬라박아 가면서 해왔는데 결과가 이렇구나. 근데 이 집 한 거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하게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겠고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이 되자마자 우리 애를 데리고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차를 끌고 여기서 대구에서 차 끌고 저 완도까지 가가지고 완도에서 차를 배에 실어가지고 일부러 애하고 텐트 치고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아이를 설득했어요. 우리 아이가 받은 유일한 사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윤서재하고 싱크빅 수학하고 싱크빅 수학도 5학년 여름 방학인데 딱 그랬죠. 그것도 시작하는 시기도 비슷했어요. 윤서재가 같이 취약 1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수학 이야기 할 때 되면 또 왜 싱크빅을 끊었는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제주도 놀러가가지고 아이를 설득했어요. 애가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듯이 이걸 해도 멀쩡하거든. 윤석열을 성실하게 하고 뭐 하니까 지대로는 뭐 영어 좀 한다는 소리 듣고 이런데 아빠가 딴 소리가 애가 두려워서 안 끊으라더라고. 그래 아빠 믿으라. 이래가지고 여름방학 때부터 딱 끊고 소위 말하는 영어에 노출시키기 시작했어. 지나간다고 했죠. 외국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 이런 거 몰랐대요. 가면 뭐 특징 없으면 왜 하고. 그게 인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언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 안 됐나? 1시간? 좀 쉬기가 보여요. 중간에 쉬냐? 쉬어야 되는데. 몇 분 더 해야 돼요? 2분요. 2분? 48분에 2분 남았잖아. 그러니까 우선 엄마들의 불안감이 사라져야 되죠. 그렇게 해도 될까?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뭐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학원 보내놓고 나면 뭐 결제할 때는 좀 안심이 되죠. 한 3일 동안. 그런데 저렇게 하면 뭐 어떨까? 뭐 이런 불안감이죠. 일단 이 불안감을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시간 영어에 노출시켜야 돼요. 고학년 같으면 얄짤 없어. 저학년 같으면 30분짜리 DVD 보면서 슬슬 해도 돼요. 근데 5학년은 승부를 볼 시기라. 적어도 5학년, 6학년 2년 동안은 바짝 해야 되죠. 우리 아이는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DVD만 봤어요. 물론 그 중간에서 이제 귀가 열리고 뭐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문법도 공부하고 다른 거 했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영어에 노출시켜야 돼요. 어떻게 3시간을 노출시킬까?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3시간 노출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애들의 생활이 정리돼야 돼요. 뭐 이것저것 불안해가지고 온갖 사교육 다 받고는 3시간 시간이 없죠. 학교 숙제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시간이 철철 남아. 근데 뭘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이건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거.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애를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사교육이라고 유일하게 받은 것이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1년 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한 싱크빅 영어와 싱크빅 수학과 윤수생 영어 이 두 개가 다예요. 학원 같은데 피아노 학원도 안 갔고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모든 학습이 기초가 되는 책 읽기. 이건 4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중학교 때까지 계속 책을 친구로 삼고 이렇게 지냈고 공부는 그게 다예요. 그 세 가지가 다. 요 세 가지만 항상 하면 된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루 3시간 그리고 뭐 잠순의 책에 보면 잠순의 3종 세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순의 3종 세트가 뭔가 하면 흘려듣기 그 다음에 집중 듣기 그 다음에 읽기 요 세 가지 이제 방식을 가지고 3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집중 듣기나 읽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흘려듣기. 흘려듣기라고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가지고 눕혀놓고
우리 아이들 귀를 뭐가 다 지나가죠. 엄마 뭐 아빠하고 뭐 대화하는 소리, 연속곡 소리, 뭐 이런저런 소리들 우리 아이 귀를 다 지나가요. 흘려 지나가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애들은 제일 쉬운 것이 이제 재밌는 아이들 좋아하는 DVD를 보면서 그 DVD의 소리가 아이 귓등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흘려 듣기죠.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건 애들 영어를 모르니까 당연히 집중 안 돼. 그러니까 영화를 틀어놓고 레고를 가지고 논다든지 다른 짓에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흘려듣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애기들이 처음에 온갖 소리가 귀를 지나간 것처럼 이 흘려듣기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렇게 되면 이제 귀가 열려요. 어머니 해보셔야 하는데 해보면 영화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비디오로 봤는데 지금은 뭐 DVD 다운받아보면 참 쉽지만 우리는 그때 DVD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 폐업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요. 폐업하는데 쫓아가는 거라. 그러면 폐업할 때 비디오 싸구려 덤핑을 팔아요. 하나에 1,000원씩. 그 중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것, 예를 들면 동물이 주인공인 것, 아니면 가족 드라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나에 1,000원씩 산다니까. 그런 거 사면 집에 가지고 와서 애한테 틀어주면서 그럼 자막이 다 들리거든. 우리말 자막. 옛날에는요 또 어떤 천재적인 엄마가 그 자막에다가 크리넥스를 딱 붙여가지고 물로 딱 뿌리는 거야. 그러면요 이 크리넥스가 자막을 딱 하기가 반투명하게 만들어요. 자막은 안 보이고 화면은 반투명하게 보이죠. 만약 크리넥스를 안 하고 어떤 무식한 엄마가 도화지를 딱 해가지고 딱 밑에 자막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텔레비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조그만데 화면에 3분의 1이 가리는 거야. 그럼 애들 답답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놀라운 엄마가 크리넥스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반 접힌 상태로 그때 우리 TV 인지라고 해봐야 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자막 나오는데 딱 붙이고 물뿌리개로 물 쫙 뿌리면 딱 붙어있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시장 가면 애들이 크리넥스 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영어에 노출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막에 집중하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그 비디오 파는 사이트 가가지고 직접 비디오를 사왔어요. 저같이 영어도 못하는 아빠가 미국의 아마존이나 그 당시에 중고 비디오를 파는 사이트 타워 레코더라고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영어 못하잖아. 그러면 또 잠수에 똑똑한 엄마들이 그런 사이트 가서 어떻게 영어 주문하는가를 제대로 설명해놨어요. 요즘 뭐에 블로그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뭐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차례대로 막 잘 친절하게 해놓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잠수에는 그런 똑똑한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비디오 주문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캐나다, 미국이 우리나라 교포들이 운영하는 비디오 판매 사이트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비디오 사서 하나 사는데 3만원씩 요즘은 DVD 뭐 다운받는데 140원만 합니다. 알아요? 몰라? 금맥이가 좋다. 아니 영화 보려고 하면 영화 다운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위디스크나 뭐 이런 웹하드 사이트는 즐비하잖아요. 거기 10,000원만 결제하면요 영화 엄청 다운받죠. 한 편 다운받는데 보통 5,000원 140원 5,000원 그런 건 이제 한국 영화에 제휴해가지고 제휴라는 말은 극장에 안 가는 대신 3,000원 4,000원 주고 이제 다운받는 그걸 말하고 보통 영화는요 140원 140원도 비싼데 공짜로 다운받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요 돈 하나도 안 드는 거라. 그죠? 옛날에 제가 다닐 때 비디오 다 사고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흘려듣기 이거 엄마들이 책을 좀 읽어보고 와야 되는데 이 흘려듣기, 집중듣기, 읽기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잘 배합하는 거죠. 3시간을 처음에는 흘려듣기를 한다. 흘려듣기 뭔가 소리에 노출시키는 작업이다. 집중하거나 이해하거나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그냥 소리를 많이 듣는 거죠. 우리 처음 언어를 배울 때처럼. 자, 그리고 집중 듣기는 뭔가 하면요. 어느 정도 이제 귀가 뚫히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오디오북을 가지고 오디오북이 뭔지 알죠? 테이프 달린 영어책, 이게 말이에요. 테이프 달린 영어 동화책을 가지고 책을 보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집중 듣기예요. 이건 이제 집중하는 거죠. 아까 영화 보는 거는 집중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영어 텍스트를 읽어주는 성우의 영어 텍스트를 테이프를 들으면서 책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집중 듣기라고 하죠. 이걸 왜 하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파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닉스라는 게 뭔가 하면요, 알파벳과 소리를 일치시키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파닉스 막 처음 영어학습 시작하면 파닉스부터 하죠. 근데 미국에서도 파닉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 이론가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파닉스를 하고, 또 파닉스 안 해도 된다는 이론가들이 여기 우리나라로 가는 교육부 장관들 가면 파닉스 안 하고 이래요. 파닉스는 10년 주기로 했다 안 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파닉스를 꼭 이제 뭐 체계적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말 배울 때 보면요, 기흥리은 디귿을 가르치는 집도 있고요. 이거 파닉스 하는 거죠, 미국으로 말하면. 그거 안 하는 집도 있어요. 통문장을 계속 읽어준다든지, 그죠? 사이트 워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통문자 여기 하나? 우리말 가르칠 때? 우리말 책을 계속 읽거나 이러면 애가 어느 날 알파벳을 다, 우리 한글 알파벳을 다 알게 되죠. 자, 이런 방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닉스는 꼭 하냐 안 하냐 뭐 중요하진 않은데, 엄마들이 워낙 불안해하니까 집중 듣기는 영어 책을 읽으면서 테이프에 나오는 소리를 일치시키는 작업.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근데 한 일주일 정도 하면 그다음부터 눈으로 따라가요,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소리와 알파벳을 일치시키라는 거죠. 이걸 집중 듣기라고 이제 하는데, 이 집중 듣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해야 되죠. 하루에 초등 고학년 같으면 하루에, 하여튼 잠수에서는 하루에 30분을 초과하지 않게. 저는 30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1, 20분. 아니면 어린아이들 같으면 동화 하나 이렇게. 영화를 하나 보면요, 1시간, 러닝타임 1시간 30분이죠. 제대로 된 영화를 하나 5학년들이 예전에서 영화 한 편 보면 1시간 30분 노출돼요. 자, 집중 듣기를 하나 한다 30분이죠. 최대한 5학년이라면 그럼 벌써 2시간 노출됐죠. 나머지 1시간 어떻게 노출시키냐. 애들이 DVD를 보다 보면 진짜 좋아하는 DVD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DVD의 소리를 따로 녹음하는 거야. 요즘 컴퓨터로 녹음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전축에 연결해서 녹음할 수도 있고, 녹음해가지고 짬나는 시간에 틀어주는 거죠. 잠수원에서 또 어떤 천재적인 엄마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들이 5학년 되고 화장실 들어가서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떤 엄마가 전업사 아저씨 불러가지고 자기 집 있는 헌 오디오 있잖아요. 그 마이마이 같은 거 테이프 꽂이고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하나로 화장실에 딱 갖다 꽂아놓고 거기 선을 화장실 스위치하고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요, 애들이 화장실 들어가고 불 켜는 순간 화장실 안에서 요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공에서 그냥 요거 소리 듣는 거야. 이거 전업사까지 불러가는데 10,000원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요, 애들 화장실에 하루에 한 3번 가보면 벌써 한 30분 확보돼. 그러니까 3시간 확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어떤 집은 아침에 밥 먹으면서 30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시간 차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알고 보면 쉬워요. 모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막한데, 이렇게 장문순의 한 3종 세트를 활용해서 한 2년 정도를 여기에 노출시키면 애들 귀 다 아프네요. 우리 아이는 처음 비디오를 보기 시작하면서 몇 개의 비디오를 거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비디오를 딱 만났어. 그러니까 애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안 그래도 음악 좋아하는 데다가. 그래가지고 사운드 오브 뮤직만 6개월을 봤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발음을 영어 학원 20년 다니고 그랬잖아. 왜?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발음이 그대로 와서 받아들인 거예요. 몇 문장을 외운 거하고 다르죠. 윤생영 하면서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문장씩 외우는데 그건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한 번 일주일에 하나씩 교재 올 때마다, 보름에 하나씩 교재 올 때마다 그걸 외우는데 몇십 문장 외우죠. 그 교재 때려치고 딴 교재 하다 보면 지난 거 다 잊어먹고 그랬거든. 근데 사운드 뮤직을 딱 보니까 첫 대사부터 끝 대사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죠? 그 배움과 대사를 하기 전에 우리 애가 먼저 대사를 해요. 이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책에 뭐 다 나와있어. 앞질러 말해. 애들 진짜 좋아하면요, 지가 알기 때문에 대사를 배우가 말하기 전에 지가 먼저 말하고, 이걸 앞질러 말해요. 그리고 배우가 말할 때 똑같이 따라 말해요. 이걸 보고 동시 따라 말해요. 배우가 말하고 나서 한 5초쯤 있다가 계속 따라 말해요. 이걸 보고 연속 따라 말해요. 이 책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디오를 제대로 보다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운드 뮤직 하나로 영어를 해결했잖아. 안 신기해요? 그 6개월 동안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녹음을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영화의 소리들을 따로 따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TV하고 전축하고를 연결해가지고 전축에다가 공테이프를 꽂아가지고 TV를 틀어놓으면 그 소리가 다 녹음돼요. 그렇게 해서 그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서 아이하고 방학 때 체험학습 다니거나 여행 다닐 때 항상 차에서 좀 틀고요. 특히 노래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처음에 우리 아이 사운드 뮤직을 볼 때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이런 거 뭐 익숙한 노래니까 당연히 좀 들으면 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운드 뮤직 보면 노래 수준이 높고 어려운 게 있어요. 무슨 노래가 있는가 하면 그 줄리 앤드리스가 진짜 우울해가지고 부르는 노래 있어요. My Favorite Thing 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는 노래 있어요. 이거 노래 어렵거든. 난 그 우리 애가 저거는 못 따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게 어쨌든 나중되니까요. 그 어려운 노래를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아이고, 그러니까 맨날 입에 그게 불러다니죠. 예? 쉬자고요? 그래, 사운드 뮤직 이야기 한번 하고 싶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후로 우리 아이는 지금도 미국식 발음보다 영국식 발음이 훨씬 좋대. 지한테는 훨씬 따뜻하고. 네? 뭐라고요?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발음. 우리의 사진 보여줄까요?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의 사진 있어요. 안 보이다 하겠습니다. 네? 그려봐요. 얼마나 잘생겼다. 아니, 저안 닮았댔다. 엄마, 저는 성질 더럽게 생겼잖아요. 네. 우리는 따뜻하고 오묘하게 생겼어요. 왜? 아니, 지금 화질이, 지금. 그러면 휴대폰 이렇게 잘 카스에 좀 나오네. 아, 카스 우리의 사진 있죠? 잘생겼죠? 내가 카스에 가서 보면 되지, 그래. 아니, 진짜, 잘생겼다니까 따뜻하게 생겼다. 예. 뭐 쉬자니까 할 수 없이. 쉬고 좀 이따 봅시다.